일단 개념부터 좀 할게. 연속 확률 변수인데,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제 갈 텐데, 일단 이거는 이산 확률 변수하고 비교를 좀 하면서 갈게. 그러니까 패턴이 거의 비슷한데, 비교를 좀 하면서 가야 좀 이해가 좀 잘 되거든. 일단 이산 확률 변수는 우리가 이제 그 셀 수 있는 거라고 얘기했지. 셀 수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보통 정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보통.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얘가 정수다 이건 아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치 자체가 정해져 있는 수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달리기 기록을 쟀는데 시간이잖아. 그거는 기록이라는 건 시간인데 시간만 생각했을 때는 이제 연속 확률 변수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5명의 선수가 이제 달리기 시합을 했어. 그렇게 해서 이제 1등부터 이제 5등까지 그 기록을 체크를 했어. 그럼 그 자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건 이미 정해진 자료지. 그치? 5개의 별량은 정해진 거잖아. 시간 자체가. 그거 자체는 그러니까 거기 그 5개만 봤을 때는 이산확률 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물론 이제 그 5명 선수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m 달리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12초 뭐 3, 4 뭐 이렇게 나왔어. 그지? 그럼 얘는 이제 12.34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12.34초 이렇게. 정수는 아니잖아. 그지? 근데 딱 5명의 그 기록이 이미 정해진 기록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값이 나올 수도 있긴 하다고. 유리수값이. 이해하지? 근데 보통은 이 정수값으로 셀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대부분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 연속 확률 변수가 이제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 이제 셀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그 실수값 갖는 거 있지. 그러니까 어떤 범위의 실수값을 가질 때 이제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에서 그 확률하고 확률 변수의 그 관계식을 뭐라고 했지? 이름이? 확률? 질량함수라고 했지, 그치? 확률 질량함수라는 용어를 사용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기호로는 뭐라 썼냐면 px는 xi는 pi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식을 표현을 했었지. 그치? 그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그 확률 변수와 확률 사이에 관계식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확률 밀도함수라고 얘기할 거야. 그리고 얘는 기호로 그냥 y는 fx를 사용할 거야. 그냥 함수야 진짜. 오케이? 그냥 함수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에서 이제 뭐를 많이 했었냐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 여러 개가 있고 그리고 이거에 해당하는 그 확률들이 다 있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를 P1, P2 이런 식으로 딱 끊어서 다 얘기할 수 있지. 정확하게. 그치? 그래서 X가 X1일 확률은 P1이다. 이렇게 딱딱 얘기할 수 있잖아. 정확하게. 맞지? 그래서 이런 표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했었는데 근데 여기 확률 밀도함수 같은 경우는 이게 불가능해. 왜냐면 지금 얘는 아까 뭐라 했냐면 셀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실수값을 갖기 때문에 그 실수값을 이렇게 하나하나 쓸 수는 없잖아. 1, 뭐 1.1 이렇게 쓸 수는 없지. 왜냐면 1하고 1.1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하니까 이렇게 끊어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 이해하지?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범위로 이제 얘기를 한다. 범위로. x가 뭐 a부터 b까지 요만큼의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해. 됐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얘를 이제 그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요 yfx라는 함수를 그려서 yfx라는 함수를 그려야 돼. 얘 같은 경우는 함수를 그려서 거기에서 이제 면적을 가지고 찾을 거야. 면적을 가지고. 자, 일단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 자, 우리 확률 질량함수에서 요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이 총 3가지가 있었거든. 저번에 했을 때. 첫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일단 pi라고 쓸게. pi는 당연히 0 이상 뭐야? 1이야. 확률이니까.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pi가 뭐였지? 1이었지. 확률의 총합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이제 기호에 대한 내용이었지. 맞지? 기호.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x가 a 또는 b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거는 x가 a일 확률과 뭐야? b일 확률의 합을 구하시오. 뭐 이런 뜻이잖아. 그치? 이거는 사실 기호였고. 자, 그래서 이것처럼 확률 밀도함수에서도 성질이 일단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확률 밀도함수는 y는 fx라는 함수를 사용한다고 했지.
그냥 우리가 진짜 흔히 알고 있는 함수를 사용할 거야. 뭐 2차 함수가 나올 수도 있고 1차 함수가 나올 수도 있고 좀 이상한 함수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일단 조건이 뭐냐면 fx라는 거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첫 번째로 fx가 0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림이 x축이 이렇게 있고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x축이 이렇게 걸쳐 있어.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오케이? 확률 밀도 함수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물론 이제 저 정의역은 문제에서 주어질 거야. A서부터 X가 A서부터 B까지 요 B까지의 fx가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이렇게 이제 요걸 1번을 만족을 하면 일단 얘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첫 번째. 자,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할게.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말로만 나와 있는데 요 밑에 있지? 말로만 나와 있는데 그냥 이거를 식으로 좀 써볼게. 자, 일단 1번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A서부터 B까지가 정의역이지, 그지? 그럼 이 정의역과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x축과 이 fx로 둘러싸인 부분 이만큼의 면적이 1이 돼야 돼. 이게 조건이야.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겠지. 정적분 배웠지? 그치? 안 배웠어? 배웠어요. 이씨. 요걸 이제 1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확률 질량함수 같은 경우는 여기 이산확률 변수는 하나하나의 그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었잖아.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나하나의 확률은 구할 수 없어. 그래서 이쪽 면적을 가지고 보통 확률을 구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너네 기하적 확률에서 그런 거 기억하지? 창문이 이렇게 있을 때 요만큼 내가 돌 던져서 여기 맞출 확률이 얼마라고? 4분의 1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정사각형이고 4등분 됐다고 했을 때. 그치? 이거 계산한 방법은 전체 면적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에 해당하는 면적 그걸 구한 게 기하적 확률이잖아. 맞아? 그래서 이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할 수 없고 범위로 얘기하기 때문에 확률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기하적 확률로 계산을 할 거야. 면적으로. 그래서 이 fx라는 확률 밀도 함수랑 그 다음에 x축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1이 돼야 돼. 총 면적이. 그러니까 이거의 뜻은 결국 확률의 총합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주어진 범위가 a부터 b까지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 면적은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어? 그래서 지금 내가 면적을 지금 정적분으로 내가 쓰고 있잖아. 그치? 그렇다 보니까 첫 번째 조건이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만약에 너네가 fx가 이렇게 있는데 x축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a가 만약에 정의역이 a부터 b까지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정적분 값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치? 음수가 나올 수 있지. 정적분은 충분히. 그러다 보니까 확률이 음수일 수는 없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1번 조건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실제로 이걸 하진 않아. 한월에서 한 번 나온 적이 있긴 한데, 근데 이게 바뀌어서 요게 나오진 않을 거야. 교육과정 바뀌어갖고 이게 빠졌어. 지금 정적분이라는 그 말 자체가 빠졌거든. 그래서 거기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냥 말로만 나와 있지. 2번에 보면 fx랑 x축 및 x는 알파 베타.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이제 정의역이라고 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의 면적의 총합은 얼마? 1이다라고 나왔지. 그지? 그러니까 확률의 총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그리고 요 전체 정의역에서 내가 특정한 어떤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 어떤 특정한 범위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그 특정한 범위 A에서 B까지랑 이제 그 X축 그리고 여기 뭐야 이 fx 요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면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면적으로 확률을 구하겠다는 얘기야. 알았지? 자, 이게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이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1206번을 잠깐 보면 이게 다야 일단 연속 확률 변수. 뒤에요? 아니 뒤에 더 있긴 하지.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니까 내가 이게 요거까지 이제 배우고 나서 이제 시험 같은 걸 보면 좀 은근히 좀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읽어야 돼. 분명히 확률 밀도 함수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하고 확률 질량 함수하고 좀 헷갈려 하는 애들이 있어. 문제를 대충 읽다 보니까 이거를 아예 안 보고 요 뒤에 그러니까 대충 요 식 보고 이건 확률 질량 함수 뭐 이렇게 해서 뭐 1, 2, 3, 4 이렇게 대입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밀도 함수인데 분명히.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0부터 3까지 했잖아. 네.
그럼 너네가 이거 확률 질량함수로 착각하면 x가 보통 이제 이산 확률 변수에선 정수값을 가지니까 0, 1, 2, 3을 각각 대입을 한다고 여기다. 그럼 0 대입하면 0이고 1 대입하면 k이고 2 대입하면 2k이고 3 대입하면 3k잖아. 그럼 이거 다 더하면 확률의 총합이라고 생각해서 6k가 1이니까 k값은 6분의 1이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얘는 연속 확률 변수니까. 이해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문제 좀 잘 읽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fx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얘는 확률 밀도함수 여기서 이제 kx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지. 맞아? 정의역은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이렇게. 자, 우리 이산 확률 변수에서도 그런 거 많이 했지. 확률의 총합이 1이다라는 거 많이 썼잖아.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 면적의 총합이 얼마가 돼야 돼? 1 되면 돼. 1. 근데 얘는 직각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여기 얼마? 3k지. 그러니까 3k가 1 돼야 돼. 그래서 k 값은 얼마? 9분의 2가 되겠지. 어렵지 않지? 자, 이때 우리가 뭘 찾고 있는 거야? 2부터 3까지. 이만큼의 사다리꼴 면적을 구하시오. 이런 말이야. 별거 없지? 쉬어도 되게.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얼마지? 뭐 9분의 6이라고 할게. 어차피 이제 윗변 아랫변 더해야 되니까. 여기는 얼마지? 여기는 9분의 얼마? 4. 진짜? 네. 4네. 그치. 그러면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자, x가 2 이상 3 이하일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높이 1이지. 네. 그리고 아랫변 9분의 6, 윗변 9분의 4. 얼마야? 그러니까 9분의 그치? 9분의 10이니까 9분의 5. 그치?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확률은 9분의 5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별거 없지? 원래 옛날에는 이게 지금 함수가 지금 1차 함수가 나왔지만 옛날에는 뭐 2차 함수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너네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여기 0부터 만약에 3까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만큼 면적 구하려면 뭐 해야 돼? 정적분 때릴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이게 교육과정 바뀌다 보니까 정적분에 대한 내용이 빠졌어 아예.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나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시오라고 나오진 않아. 알았지?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 그거 나중에 해줄게. 아무튼 이렇게 이걸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오진 않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삼각형이나 뭐 사각형 이렇게 있지. 이런 식으로만 좀 나와. 알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 지금 그래서 그래프 보면은 대부분의 지금 문제들이 다 뭐야? 다 직선 아니야? 그렇지. 보면은 다 직선식이지. 그 그림도 다 직선이고 사다리꼴이나 삼각형으로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어렵지 않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볼게. 이게 유형 2번이지. 1219. 자,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범위가 0부터 3까지, 정의역이 0부터 3까지라는 얘기야. x가 1 이하일 확률이랑 2 이하일 확률의 값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래. 자, 그러니까 그림이 나온 건 아니지. 나온 건 아닌데 대충 그려볼게. 자, 대충 그려도 돼. 뭐 이렇게 여기 3 0. 그냥 진짜 아무렇게 그려도 돼. 뭐 곡선으로 그려도 되고 아니면 여기 뭐 스펀지밥 같은 거 그려도 되고 상관없어. 자, 아무거나 그려도 돼. 그럼 x가 1 이하일 확률이면 대충 이 정도지. 그치? 그리고 2 이하일 확률이면 요렇게 되겠지. 되지? 그럼 이거의 값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래. 됐어 여기까지? 자, 이때 뭐라 했냐면 뭘 구하래? x가 1보다 크고 2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알지?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좀 얘기하자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크게 상관이 없다. 기억할라나 모르겠는데 내가 기하적 확률할 때 내가 이제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아까 그 창문이지, 창문에서 이제 4등분 했을 때 여기 맞출 확률이 4분의 1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때 내가 창틀 맞출 확률 이런 걸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 얼마나 했지? 창틀을 맞출 확률은 일단 0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은 이 기하적 확률에서는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 면적으로 계산을 할 거란 말이야. 평면 도형에서 당연히 면적으로 계산하는데 면적, 그럼 이 창틀이라는 건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건 선이잖아, 선. 맞아? 그럼 이 면적에서 이 선의 면적은 얼마야? 이 선의 면적. 선의 넓이가 얼마야? 0이지. 그러니까 너네 그냥 이런 것도 있잖아.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A부터 A까지 fx, dx 얼만데? 0이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함수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A라고 치면 이 선의 면적이 이거 아니야? 이 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면적에서 이 선의 면적은 그냥 0이라고. 이게 이런 평면 도형에서 선의 면적은 0이잖아.
이해돼? 네. 마찬가지야. 너네 이런 길이에서 요 한 점의 길이가 얼마야? 0이라고 하잖아. 이해하지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게 등호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등호가 중요하지가 않다.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값은 똑같아. 알았지? 자, 그러면 1부터 2까지를 내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x가 2 이하일 확률에서 1 이하일 확률을 뺐다 이렇게 써도 되나? 그치? 그러니까 2 이하일 확률이라는 건 요만큼인데 네. 근데 1 이하일 확률은 요만큼이잖아. 네. 그치? 그럼 1하고 2 사이면 이만큼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이렇게 쓸 수 있지. 됐어? 결국 지금 뭘 구하라는 얘기야? 두근의 차이를 구하라는 얘기지. 이거랑 이게 밑에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며. 그치? 그러니까 두 근의 차이를 구하라 뭐 이런 말이지. 그럼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잘 되지. 뭐 굳이 곱셈 공식 같은 거 이용 안 해도 되잖아. 2, 3하고 1, 1 마마니까 x 얼마? 2분의 1 또는 3분의 1이겠지. 당연히 누가 2분의 1이야? 2야 1이야? 2겠지. 얘가 더 클 거 아니야 당연히. 맞지?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 얘가 3분의 1 빼면 얼마? 6분의 1이겠지. 됐어? 자, 이제 정규 분포에 대한 내용. 지금까지 한 게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이 이게 끝이야. 연속 확률 변수는 사실 이게 비중이 많이 없어. 이게 다야. 근데 아마 이런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올 거야. 그래프 해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 정규 분포가. 정규 분포. 자, 이것도 앞에 이항 분포랑 조금 이제 비교를 하면서 좀 설명을 해볼 텐데 앞에서 우리 이항 분포를 뭐라고 배웠지? 그치? 확률 질량 함수가 뭐일 때? 독립시행일 때 NCX의 P의 X, 1마 P의 N-X일 때 이때를 우리가 이항 분포라고 했고 기호로는 B, N, P라고 얘기를 했지. 여기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거 구했었잖아. 기억하지? 평균 NP의 분산 얼마? NP? NPQ지 그지? Q는 당연히 1마 P고 그지? 그 다음에 뭐 시그마는 그냥 루트만 씌워주면 되니까 그지? 자, 정규 분포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얘도 이게 패턴은 똑같아. 얘는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는데 기호는 fx라는 걸 사용한다고 했지. 그치? fx가 루트 2파이 맞나? 시그마 분의 1에 2에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의 제곱. 아마 이걸걸? 아무튼 이렇게 만족하면 이때 우리가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오케이? 됐지? 이항 분포랑 패턴은 똑같다고. 이항 분포에서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했거든. 독립시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너네가 상황을 보고 이게 독립시행이야? 그럼 이항 분포로 갈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정규 분포에서는 이게 별로 필요가 없어. 아니 별로가 아니라 아예 필요가 없어. 이걸 아예 외울 필요가 없어. 이걸 안 써. 이걸 쓰지 않고 이거 지금 무슨 함수야? 대충 보면 지수함수 아니야? 여기 무리수 2에다가 여기 지수에 지금 x 들어갔잖아. 이거 무리함수네. 지수함수야. 지수함수인데 이 식 자체는 별로 필요가 없고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그래프야. 그래프. 이거의 그래프가 제일 중요해. 그래프를 그려서 거기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 식은 전혀 안 써. 1도 안 써. 그래서 나도 좀 가물가물해. 이게 지금 맞는지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근데 별로 쓰진 않아. 몰라도 돼. 알았지? 이거 내는 사람은 없어. 이 지구상에 없어. 알았지? 없어. 내면 미친놈이야. 필요가 없어. 일단 아무튼 이걸 그러니까 패턴을 내가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쓴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항분포도 저 확률 질량함수가 이걸 만족했을 때 이항분포라고 쓰잖아. 확률 밀도함수 마찬가지 정규분포도 확률 밀도함수가 이 식을 만족했을 때 정규분포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기호로는 뭐라고 쓰냐면 x에 n,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할 거야. 오케이? 조금 다르긴 한데 n이라는 게 정규분포라는 얘기고 그리고 m은 평균이야. 오케이? x에 대한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시그마 제곱, 시그마 자체는 표준 편차인데 그걸 제곱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이게? 이게 뭐란 얘기야? 분산이란 얘기야. 분산. 그래서 평균 분산을 쓰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여기 분산을 쓸 때 그냥 분산을 띡 쓰는 게 아니라 보통 표준 편차의 제곱의 형태로 표현을 많이 해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x의 평균이 30이고 분산이 4야. 그러면 표준 편차는 2란 얘기잖아. 그러면 2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한다고.
왜냐면 정규분포에선 표준 편차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자, 그리고 이 정규분포의 요 n 앞에 있는 이 기호 있잖아, n. 이게 사실 노멀의 그 앞 글자를 따서 쓴 거거든, 노멀. 노멀의 뜻이 뭐야? 응? 그래, 보통이라는 얘기잖아. 보통이라는 뜻이 노멀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짜 그냥 보통 현상에 해당하는 그런 그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돼. 보통 현상,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자연 현상이라든지 사회 현상, 뭐 그런 게 정규분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거에 대한 의미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만약에 이제 x라는 그 확률 변수를 내가 이걸 키라고 했어. 뭐 예를 들어서 아산고 키라고 한번 해보자. 아산고 학생들의 2학년 학생들의 키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 그러면 키니까 당연히 뭐야? 연속 확률 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 키에 대한 그 그래프를,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를 그러니까 찾아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충 이런 그림이 나와.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종 모양의 그림이 나오는데, 요 가운데 값이 뭐냐면 이게 이제 평균이야. 요게 평균. 그러면은 이걸 봤을 때, 그러니까 이 평균 근처에 좀 많이 이렇게 그 몰려 있잖아, 자료가. 그지?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보통 이런 현상이 나오잖아, 그지? 보통. 그러니까 키가 보통 이 평균 근처에 많이 몰려 있잖아. 여기 예를 들어서 키가 예를 들어서 175라고 치면 여기 있는 애들은 이게 많이 없지, 면적이 많이 없지. 이런 애들은 거의 키가 한 140 정도 되는 애들이지. 그런 애들이 거의 있어, 없어? 거의 없지. 그치? 너네 학교에서 키가 니네가 알고 있는 애 중에 키가 제일 작은 키가 몇이야? 대략. 이름 언급 안 해도 되고. 키만 언급해. 니네가 알고 있는 니네 친구 중에 제일 작은 애 키가 얼마야? 요즘 내 학교를 안 다니니까 몰라서. 너네는 153이야? 그래? 그래. 그러니까 153이 있다고 치면 153 정도의 키가 많지 않은 거잖아. 거의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이쪽에 있는 거지. 그리고 보통 175 근처에 있는 애들이 많이 있고. 여기는 거의 한 3m 되는 애들. 3m 있어 혹시? 주변에? 없잖아. 그지? 그런 애들은 거의 없는 거지. 면적이 적잖아. 이해돼요? 뭐지? 그러니까 평범한 내용이야. 평범한 내용. 보통 우리가 뭐 키만 그런 게 아니라 몸무게나 이런 것들도 다 그럴 거 아니야. 그치? 뭐 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그런 자연 현상들이잖아. 맞지? 그런 것들을 정규분포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어? 이해하지? 네. 그래서 이 정규분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봤던 것처럼 그래프의 그 특징을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일단 방금 그렸던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그래프는 얘가 지수함수인데 대충 이런 식으로 나와.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값은 m이라고 해서 이 x의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 2x야 말 그대로. 평균이고. 그래서 이 함수를 y는 fx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일단 정규분포 그래프는 항상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걸 그려서 너네가 문제를 풀 거야, 이제부터. 알지? 그래서 이 그래프의 특징 몇 가지만 좀 얘기해 보자면, 첫 번째는 이 그래프는 x는 m에 대한 뭐야? 대칭이야, 대칭. 대칭 함수야. 평균에 대한 대칭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무조건 대칭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그냥 알고 있어. x가 m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최대값이니까 fm이란 얘기지. 이렇게. 그래서 뭐 그 값을 너네가 계산하고 그럴 필요 없어. 이 식 안 쓴다 했잖아. 그러니까 x가 m일 때 제일 높다. 제일 최대값이다. 이렇게만 그냥 알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긴 한데,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여기 책에 나와 있어갖고 좀 얘기를 할게. 거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볼록한 부분이 그러니까 변하는 그 점이 있다고 했잖아, 그지? 그 점에서 이 평균까지 거리가 시그마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볼록한 부분이 변한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무슨 점이야? 변곡점이지. 아볼에서 위볼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 점.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아볼에서 위볼로 바뀌는, 혹은 위볼에서 아볼로 바뀌는 점이 두 개가 있지. 변곡점이 두 개 있어, 얘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평균까지의 길이가 시그마라는 얘기야. 표준 편차. 이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나와 있길래 이게 그냥 설명을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어. 알았지?
이거 실제로 이 식을 가지고 변곡점을 구해보면 미분 2번 해서 0 되는 걸 찾아보면 여기 나와. 여기랑 여기 2개 나와.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 다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얘 정의역은, 정규분포의 정의역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그러니까 전범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실수 전체라고 생각하면 돼. 다섯 번째는 당연히 fx와 여기 x축으로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얼마? 요걸로 둘러싸인 면적은 1. 확률의 총합이니까.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x축이 당연히 점근선이야. 점근선은 x축. x축을 다른 말로는 y는 0이라고 하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자, 이게 좀 중요한데, 일곱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 사실. 자, 이 그래프는, 정규분포 그래프는 표준 편차에 따라서, 표준 편차가 클수록 높이가 낮아짐이라고 외우면 돼. 거꾸로 작을수록 높이가 높아지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봐봐. 자, 여기 정규분포 하나 있고, fx라고 해놨지, 그지? 자, 그리고 y는 gx라는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잘 그렸다. 이렇게. 자, 두 개 다 정규분포야. 네. 자, 근데 일단 둘이 높이가 좀 다르지, 그지? 자, 이거를 이제 표준편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저번에 표준편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한 게,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자료가 뭐하다 했지? 자료가 더 고르다라는 말을 썼지. 그치? 그러니까 평균에 많이 몰려있다라는 말이잖아.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맞지? 네. 그럼 요 상태에서 이 두 그래프에서 평균 근처에 내가 그냥 범위를 알파하고 베타로 좀 잡아볼게. 이렇게.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알파에서 베타까지 gx에 대한 면적은 이만큼이지. 그러니까 자료가 이만큼 있다는 얘기야. 이 면적만큼. 그리고 fx로 따졌을 때는 어때? 면적이? 좀 더 크지. 맞아? 그럼 평균 근처에 자료가 더 몰려있는 건 fx야, gx야? fx가 더 많이 몰려있겠지. 면적이 크니까. 그러니까 면적이 클수록 자료가 더 많이 몰려있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fx가 더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fx가 이제 면적이 더 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평균에 더 많이 자료가 몰려있다는 얘기니까 표준 편차는 그러면 얘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작은 거야? fx가 더 작은 거지.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평균 근처에 몰려있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면적이 크면 클수록 표준 편차는 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높이가 더 낮아지는 거지. 이렇게. 표준 편차가 커지면. 왜냐면 평균보다 이제 좀 더 많이 흩어져 있으니까. 평균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높이가 좀 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 표준 편차는 그래프, 정규분포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되게 중요한 놈이야. 알았지? 됐지? 그러니까 만약에 fx하고 gx의 표준 편차가 똑같잖아? 그럼 모양 자체가 똑같아. 합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표준 편차가 똑같으면. 근데 표준 편차 다르면 모양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높이 높낮이가 좀 이렇게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알았지? 그래서 요 그래프 특징들 다 외워주면 돼. 알았지? 뭐 별거 없지. 사실 여기서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없잖아. 그치? 됐지? 오케이. 그리고 요것도 얘기해야지. 그치? 자, 이 면적 전체가 1이라고 했지? X축이랑 둘러싸인 면적 전체 1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평균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이만큼의 면적은 얼마겠어? 반이겠지. 2분의 1. 그치? 0.5라고 생각하면 돼. 마찬가지 왼쪽도 똑같다잉. 맞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다 나와있지. 다 나와있긴 한데 여기서 너네가 봐야 될 거는 사실 4번에 색칠이 돼 있긴 한데 4번은 그냥 문제 풀면서 익히면 되니까 별로 상관없고 특징만 좀 기억해 주면 돼. 1번하고 2번, 3번만 잘 기억하면 돼. 1, 2, 3만. 그리고 5번은 우리가 알잖아, 공식으로. 맞지? 그러니까 1, 2, 3만 잘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22번 잠깐 볼게.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확률 밀도함수 fx일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구하래. 일단 1번부터 볼게. x가 m 이하일 확률하고 x가 m 이상일 확률은 0.5래. 맞는 말인가? 맞는 말이지. m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왼쪽 0.5, 여기서 오른쪽 다 0.5. 그치? 그래서 맞는 말이야. 2번 x가 m일 때 fx는 최대값 갖는데 맞아? x가 m일 때 최대값. 맞지? fm. 맞는 말이야, 2번도. 자, 3번은 지금 m 플러스 a 이하일 확률과 m 마이너스 a 이상일 확률이 같대.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 잘 봐.
자, 이게 이제 3번 같은 게 너네가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만나게 될 식인데, 가운데가 m이잖아. 맞아? 한쪽은 m 플러스 a지. a가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건 뭐 상관없어. m 플러스 a, 양수라고 쳐볼게. 그럼 m 플러스 a는 한 이 정도 있겠지. 됐어? 그 다음에 얘는 뭐야? m 마이너스 a니까 당연히 얘랑 어때? 대칭이겠지, 그지? 이거 자체가 그래프가 대칭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왼쪽은 x가 m 플러스 a 이하래. 여기서부터 끝까지래. 왼쪽 끝까지. 이만큼에 해당하는 면적이겠지. 맞아? 네. 그리고 우변에 있는 거는 여기서부터 이상이니까 오른쪽 끝까지. 그지? 이만큼의 면적이야. 이 둘의 면적은 당연히 어때? 같겠지. 왜? 대칭이니까. 됐어? 그래서 이런 작업을 너네가 많이 할 거야. 대칭성 이용해서 문제 풀 거야. 알았지? 네. 그래서 일단 3번도 맞는 말이야. 그래서 4번은 a가 m보다 작을 때 저렇게 나온대. 맞아? 이것도 한번 해볼까? 자, 가운데가 평균, 그 다음에 a가 m보다 작다 했어. 그럼 a가 대충 뭐 여기 있다고 해볼게. 대충 그려볼게. x가 a 이상일 확률 이만큼이지. 맞아? 이만큼. 오케이. 이만큼은 0.5에서 a부터 m까지를 뺀 값이래. 맞아? 아니지. 그지? 여기서부터 오른쪽 끝까지가 얼마야? 0.5잖아. 그지? 거기다가 이만큼을 더한 거지. 여기를 뭐 x라고 하면 이거 둘이 더한 게 얘잖아. 좌변. 우변은 지금 뭐였어? 0.5에서 뺐지. 오히려 0.5에서 a부터 m까지라는 거는 요만큼을 뺐으니까 더 작겠지. 그지? 안 맞지. 그지? 그래서 4번이 틀렸겠지. 되냐? 그 다음 5번은 아까 했던 내용인데 이것도 한번 해볼게. 그림 그려볼게. 자, M 가운데 있고 A가 B보다 작대. 뭐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대충 그려볼게.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그럼 여기서 A에서 B, A랑 B 사이에 요만큼의 확률을 얘기하는 거거든. 맞지? 그럼 얘는 B 이하일 확률. 여기서부터 뭐야? B 이하면 여기서부터 왼쪽 끝까지지. 맞아? 그리고 여기서 A 이하일 확률은 여기서부터 왼쪽 끝까지니까 어때? 빼면 요 사이값 나오는 게 맞지. 그치?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 5번은 맞는 말이지. 그래서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내용인데 그냥 잠깐 읽어보면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이제 그 비교하는 게 나오는데 평균이 대칭축이니까, 그치? 평균이 움직이면 당연히 이 그래프 자체가 움직이겠지. 자리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돼. 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얘네들이 표준 편차가 다 똑같다면 그래프는 전부 합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오케이? 표준 편차가 모양을 결정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칭축, 평균이 달라지면 그냥 대칭축, 위치가 좀 바뀐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그리고 평균이 일정하다는 거는 위치는 똑같다는 얘기야. 위치는 똑같은데 문제는 이제 시그마가 다를 때 당연히 이제 그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겠지. 뭐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별 내용은 아니지. 자, 그래서 28번을 잠깐 보면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구하래. 1번에 m에 대해서 대칭이고 x축이 점근선이래. 맞는 말인가? 맞는 말이지, 그지? 그 다음에 곡선의 볼록한 모양이 바뀌는 점과 대칭축과의 거리가 시그마다. 맞아? 맞지? 아까 얘기했지, 그지? 근데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야. 이거 잘 안 나와. 그 다음 세 번째는 fx랑 x축 사이의 넓이는 얼마? 1 맞는 말이지, 그지? 4번은 m 값이 일정할 때 위치가 똑같다는 얘기지. 시그마 값이 커질수록 표준 편차가 커질수록 곡선은 낮아지면서 양쪽으로 퍼진다. 맞아? 표준 편차가 커질수록 높이가 낮아지는 게 맞지. 그러니까 맞는 말이지. 맞아? 낮아지면서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퍼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자료들이 이제 이쪽 양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보다는 좀 더 높이 올라가겠지. 우리 양쪽이.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4번 맞는 말이야. 5번은 시그마 값이 일정할 때 m 값이 달라지면 곡선의 모양이 달라진대. 아니지. 모양을 결정하는 게 누구라고? 모양을 결정하는 게 누구야? 누구요? 표준 편차잖아, 그지? 왜 갑자기 대답을 안 하고 자냐? 안 되겠어. 에어컨 틀어야겠어. 응?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1237번은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저렇게 따른대. 자, 이제 나왔어. 이제
자, 요걸 보고 너네가 일단 평균, 표준편차 이런 걸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평균 얼마야? 뭐 그냥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되지. 7. 표준편차는 3이야, 그지? 자, 이 상태에서 뭘 구하라 했냐면 저 확률이, 그러니까 확률이 지금 식이 뭐라 하냐면 2a-5 이상 x가 4a 플러스 1 이하 이럴 확률이거든. 얘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구하래. 그치. 상수 a 값을 구하래. 자, 일단 이 간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느 정도 간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간격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까지의 간격이라고 해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 간격이 어디로 갔을 때 이 넓이가 제일 커질 수 있겠어? 가운데 쪽이 당연히. 왜냐면 이쪽의 면적이 좀 넓으니까, 그지? 그래서 얘가 가운데 쪽으로 왔을 때가 면적이 제일 커. 이때가 최대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정확하게는 어떨 때냐면 이놈과 이놈의 가운데 값이, 그러니까 중점이 평균일 때, 이때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 둘의 중점이 평균일 때가 제일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인데? 6a-4지. 나누기 2가 평균 얼마? 평균이 7이라고 나왔지, 그지? 요때가 제일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2로 약분하면 3a-2가 얼마? 7이니까 a 값은 3이겠지. 어렵지 않지? 자, 요것도 되게 좀 잘 나오는 유형이야. 근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률을 이제 구할 건데, 잘 봐. 정규분포는 어쨌든 연속 확률 변수잖아. 맞지? 그러면은 확률을 구하려면 뭘 찾아야 돼? 네? 우리가 확률을 뭘로 구하냐? 네? 뭐라고? 그래프에서 뭘로 찾으면 돼? 0.5 0.5로? 1 평균 잘 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이만큼의 확률을 찾고 싶어. 네. 그치? 그러니까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의 확률을 찾고 싶어. 그러려면 이건 정확하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지금 함수 y는 fx니까 원래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를 계산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뭘 계산하는 얘기야? 면적을 구하는 얘기야, 면적. 그치? 면적을 계산을 해야 이게 확률이 나온다고. 됐어? 근데 아까 너네 봤던 것처럼 fx 식이 어때? 좀 이뻐? 아니면 더러워? 예뻐요. 예뻤어? 좀 더럽지, 그지? 그리고 이 x라는 확률 변수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키라고 치면 얘가 한 170, 뭐 180,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숫자도 좀 더럽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매번 우리가 하기가 좀 빡시잖아.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줬어. 수학자들이 다 해줘갖고 그게 다 남겼어. 자기 업적으로 다 남겨갖고 그 맨 뒤에 보면은 이제 원래 있는지 모르겠는데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있어. 그러니까 정규 분포표 말고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 표준 정규 분포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계산해 놓은 그런 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 정적분을 계산을 하진 않고 그 표를 보고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야. 알았지? 네. 자, 근데 지금 그 표 이름이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했잖아. 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표준이 아니라 정규 분포를 하고 있단 말이야. 정규 분포.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서 좀 이따 얘기할 건데 네. 이 정규 분포를 나중에 우리가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칠 거야. 자, 그거는 또 그때 가서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정규 분포로 계산을 하는 건데 문제에서 주어지는 저 식을 가지고 그냥 계산을 좀 하면 되거든. 끼워 맞추는 식이라는 느낌인데. 일단 얘가 x가 지금 평균이 m에다가 표준편차가 시그마잖아. 맞지?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x가 m 플러스 시그마 이하일 확률이 얼마래? 0.8413 이렇게 나왔지. 그러니까 평균에다가 뭘 더한 거야? 표준 편차를 더한 거, 그지? 더한 거. 그러니까 당연히 m보다 당연히 오른쪽에 있겠지. 뭐 여기라고 해볼게. m 플러스 시그마가 한 이쯤에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x가 얘 이하니까 왼쪽이지. 맞아? 이만큼에 대한 확률이 0.8413이다 라고 나온 거지. 맞아? 근데 여기서부터 왼쪽이 얼마라고? 0.5라고 했지. 그럼 요만큼이 얼마라는 얘기야? 이 사이가 0.3413이라고 알 수 있지. 됐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써보자면
x가 m 이상 그 다음 m 플러스 시그마 이하일 확률은 0.3413이다 라고 나온 거야 지금. 이걸 알려준 거야 문제에서. 자, 이때 우리가 뭘 찾는 거냐면 m 마이너스 시그마 이상 m 플러스 시그마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자, 근데 여기가 m 플러스 시그마잖아. 그러니까 이 간격이 뭐야? 이게 시그마인 거지. 그럼 m 마이너스 시그마면 당연히 요거에 어딨어? 반대쪽에 있겠지, 대칭으로. 그치? m 마이너스 시그마면 여기 있겠지. 이만큼이 또 시그마일 테니까. 그치? 그럼 우리가 찾고 있는 거는 지금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면적을 찾고 있는 거지. 그럼 얼마겠어? 이거의 2배지, 그치? 그럼 뭐라고 쓰면 돼? 0.6826이라고 쓰면 되겠지. 됐냐? 네.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돼. 음. 오케이. 그러니까 정규분포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요건데. 지금 정규분포를 하는 게 이제 그 연속 확률 변수에서 여러 가지 자연 현상에 대한 그 내용이 정규분포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지. x가 키가 될 수도 있고 몸무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지? 뭐 키가 있고 아니면 몸무게, 무게? 그냥 무게라고 하자. 아니면 뭐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 그지? 뭐 시력이라고 할까? 시력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 그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은 정규분포에 대한 내용을 계산을 할 때 일단 계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키에 대한 정규분포가 있고 그 다음에 무게에 대한 정규분포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하려면 아까 잠깐 예를 드는 게 뭐 예를 들어서 174 이상 178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정적분 값을 계산해야 되잖아. 맞아? 근데 몸무게 같은 경우는 178까지가 있나? 있지. 있을 수 있지. 충분히 있을 수 있지. 그지? 근데 보통은 아니잖아. 그지? 보통은 아니잖아. 보통 이제 인테그랄 예를 들어서 뭐 60 이상 65 이하의 확률 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걸 또 계산을 해야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일단 식 자체도 당연히 얘랑 다른 식일 거고. 맞지? 그리고 수치 자체도 차이가 좀 많지. 그러니까 대중이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막 지멋대로잖아, 이게. 맞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이제 계산을 좀 통합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생각을 좀 해봤단 말이야, 수학자들이.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표준화라는 게 있어, 표준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너네 우리나라 그 화폐 단위가 얼마냐? 원화잖아, 그지? 원이잖아. 근데 일본은 뭐야? N을 쓰고 있지. 미국은 달러를 쓰고 있잖아. 중국은 위안. 그치? 위안. 오우, 알겠네. 위안 뭐 이런 걸 쓰고 있잖아. 맞지? 그럼 너네 100원하고 100엔하고 100달러하고 100위안이 다 같아 달라? 다 다르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화폐 가치로 통합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헷갈리니까. 이해하냐? 그러니까 X라는 확률 변수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키도 있고 몸무게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통합을 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하나로 통합을 해서 거기서 계산을 좀 하겠다는 얘기야. 왜냐면 키에 대한 확률을 구하려면 또 이걸 계산해야 되고 몸무게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려면 또 이걸 계산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매번 번거롭단 말이야. 식도 바뀌면서 그리고 이제 수치도 굉장히 차이가 좀 크니까. 맞아? 그래서 이제 이 수학자들이 이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규분포를 만든 거라고. 그걸 이제 표준화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 정규분포의 이름을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라고 얘기하는 거지. 표준 정규분포. 오케이? 네. 아까 그 뒤에 나왔던 그 표 있잖아. 그게 이제 여기서의 확률을 얘네가 다 계산해 놓은 거야. 됐어? 그러니까 키에 대한 내가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걸 구하고 싶어. 그러면 그 표준 정규분포로 얘를 바꿔서 그 표를 보고 계산하겠다는 얘기지. 마찬가지 내가 이걸 계산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계산이 빡시니까 요거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서 거기서 또 표를 보고 계산하겠다 이런 거야. 이해하냐? 네.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좀 이렇게 가이드 같은 걸 만든 거지. 됐지?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여기서 넘어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표준화라고 얘기해. 됐어? 네.
자, 그러면 이제 표준 정규분포라는 건 이제 뭐냐면 얘도 어찌됐건 정규분포는 정규분포야. 근데 이제 표준이 되는 정규분포라고 해서 확률 변수를 보통 Z로 많이 표현을 하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평균이 정해져 있어. 0이고 표준 편차도 1로 정해져 있는 요런 정규분포. 이걸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라고 얘기해. 오케이? 그래서 요거의 그래프도 마찬가지 그냥 정규분포야 말 그대로. 확률 변수가 Z로 좀 바뀌고 가운데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는 1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한다는 얘기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X에서, 그러니까 X라는 확률 변수에서 이렇게 Z라는 확률 변수를 어떻게 변형을 좀 할 거냐면, 자, 변형하는 식은 요거야. 자, Z라는 표준 정규분포는 X-M 나누기 시그마라고 생각하면 돼. 이건 그냥 외워. 공식이야, 공식.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를 Z로 바꾸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말하는 요 M은 당연히 X의 평균이고, 요 시그마는 X의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표준 편차분의 X-M을 했을 때 Z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게 표준화 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알았지? 그래서 이 표준화라는 걸,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로 만드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계산이 좀 쉽게 하려고, 계산 쉽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확률 변수가 다 다르잖아. X에 대한 확률 변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네 그런 거 있지. 국어 점수하고 수학 점수가 있어. 수학을 100점을 받았어. 행복해, 그지? 국어는 쉣, 50점? 그래, 11점? 미친 거 아니야? 50점 맞았다고 쳐볼게. 그러면 누가 더 잘 본 거야? 1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100명이 예를 들어서 있을 때, 예를 들어서 100명 있을 때 100명이 다 100점이래. 그리고 100명이 국어를 봤는데 100명 중에 99명이 10점이래. 그리고 내가 50점이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나는? 국어를 존나 잘 본 거지. 이해되죠, 말이지? 그러니까 단순히 얘랑 비교했을 땐 얘가 점수가 높으니까 얘가 잘 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실제로는 그건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표준화라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를 가지고.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표준화를 시켜주고, 그러니까 국어에 대한 점수의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국어 점수를 쭉 이제 자료를 모아서 그걸로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잖아. 그럼 그걸 가지고 표준화를 하고, 그 다음 마찬가지 수학 점수도 마찬가지 그 자료들 가지고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해서 표준화를 했을 때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하면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됐지?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표준화를 해볼 건데, 그래서 47번 잠깐 보면 X가 지금 정규분포를 따른데 n의 110,4의 제곱으로 이렇게. 그치? 일단 평균이 얼마란 얘기야? 110. 표준 편차는 4란 얘기지, 그치? 이때 뭐라고 했냐면 확률 변수 X가 100 이하일 확률과 X가 A 이상일 확률, 그리고 Z가 B 이상일 확률, 이게 전부 같대. 자, 당연히 얘랑 얘는 확률 변수가 어때? 그러니까 둘이 확률 변수가 어때? 같은 놈이지, 그지? 같은 놈이야. 그러니까 같은 정규분포에서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가운데가 얼마라고? 110이라고. 평균 110. 맞지? X에 대한 평균이 110이잖아. 그리고 100이라는 거는 당연히 110에서 10을 뺀 거니까 여기가 한 여기쯤이 100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은 X가 100 이하일 확률은 여기서부터 왼쪽 전부란 얘기야. 그지? 근데 얘를 보면 X가 A 이상일 확률이 얘랑 똑같대. 그치? 그러면 당연히 이건 대칭성을 생각을 했을 때 어디로 가야 돼? A는? 120으로 가면 되겠지. 요만큼이 10이니까 얘도 10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서 X가 120일 확률이 당연히 대칭적으로 봤을 때 얘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A 값은 12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어? 이거 어렵지 않고. 그래서 요 식을 좀 잘 보면 한 놈은 X가 얘보다 작거나 같고 한 놈은 X가 얘보다 크거나 같잖아. 근데 그 값이 같다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100하고 A의 중점이 평균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해. 그렇게 해서 풀면 돼. 그치?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래프를 그려도 되는데 이게 바로 보이면 그냥 이거의 평균이 110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자, 이제 오른쪽을 다시 보면 Z가 이제 B 이상이다라는 게 있지, 그지? 그럼 얘 확률 변수하고 얘 확률 변수는 같아, 달라? 당연히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Z는 근데 뭐라고 했어? 여기 나와 있지, 밑에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나왔지, 그지? 그래서 Z 같은 경우는 그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평균이 0이면서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란 얘기야. 표준 정규분포니까. 자,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Z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한번 식으로 써볼게. 자, 식이 어떻게 됐냐면 x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뭐라고? 표준 편차라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이 부동식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당연히 시그마라는 거는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뀔 일이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그대로 계산만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Z로 바꿔준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 공식이 이제 Z니까. 그 다음 얘는 계산하면 A가 아까 120이었지. 120에서 평균이 110 빼고 표준 편차가 4잖아.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돼. 얼마야, 그럼 이거? 2분의? 2분의 5, 그지? 2분의 5. 그러니까 2분의 5니까 2.5라고 할 수 있겠지. 됐어? 그러니까 Z가 2.5 이상일 확률. 2.5라는 건 지금 Z가 여기잖아, 그지? 그럼 2.5라는 건 0보다 좀 크니까 한 이쯤에 있겠지. 그래서 요만큼의 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됐어? 그래서 B 값이 얼마란 얘기? 2.5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자,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얘는 지금 확률 변수 X에 대한 정규분포고 얘는 Z에 대한 정규분포잖아. 맞지? 그러니까 X에 대한 정규분포에서 이만큼의 면적, 이만큼의 확률이 Z로 왔을 때는 이만큼의 확률로 대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됐지? 됐냐? 그래서 너네가 요거를 보고 이제 여기서 표가 이제 나올 거거든, 요 뒤에는 계속. 그래서 그 표를 보고 너네가 계산을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도 볼게. 57번. 자, 확률에서 X는 정규분포를 따른데 평균이 얼마야? 안 나왔네, 그지? M으로 나왔고 표준 편차만 나와있지, 그지? 이 상태에서 지금 뭘 만족한다 했냐면 X가 7 이하일 확률과 X가 5 이상일 확률이 같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이 나오면 요거 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 있다고 했지, 그치? 요거랑 요거 7하고 5의 평균이 얼마? 평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평균이 되는 거지. 전체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가 정규분포인데, 그러니까 굳이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런 거지. 정규분포인데 가운데가 지금 평균인데 모르잖아, 맞지? 근데 얘가 7 이하일 확률하고 5 이상일 확률이 같다며. 그러면 5가 당연히 7보다 작으니까 5가 한 이쯤에 있다고 치고 7이 한 이쯤에 있다고 쳐볼게. 그러면은 5 이상일 확률이면 이만큼이잖아. 그치? 그리고 이거의 대칭이 돼야, 그러니까 7이 5의 대칭이 돼야,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 돼야 이 면적이 지금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5 이상, 그림 좀 그려줄게. 5 이상, 이만큼의 면적하고 그 다음에 7 이하, 이만큼의 면적. 그치?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돼야 면적이 같을 수 있겠지. 그래서 얘랑 얘의 중점이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얼마니까? 6이지 6. 평균은 6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다시 정규분포를 다시 써보면 평균 6에다가 표준 편차가 2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오른쪽 그림, 그러니까 표에서 표를 이용해서 x가 4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 자, 봐봐. 그럼 x가 4 이상일 확률. 자, 이거는 이 상태로 계산을 못 한다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x에 대한 정규분포를 너네가 그리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거기서 이제 확률을 구하려면 정적분을 해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요거를 표준화를 시켜서 계산한다 했지. 그래서 표준화를 좀 시켜볼 거야. 자, 표준화 좀 시켜보면 얘는 이제 x-6 나누기 2가 될 거고, 우변은 뭐야? 4-6 나누기 2 이렇게 쓸 수 있지. 됐어? 자, 그럼 계산하면 좌변은 z로 바꿀 수 있겠지, 그지? 우변이 얼마지? -1이지, 그치? 됐어?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요까지 이제 너네가 정리가 다 되면, 그럼 이제 표준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그려서
가운데가 0이라고 했지. 표준정규분포 그래프는. 그리고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당연히 얘보다 왼쪽쯤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Z가 마이너스 1 이상일 확률이니까 이만큼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됐어.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하냐면 아까 봤던 것처럼 가운데부터 오른쪽이 얼마라고? 0.5. 그지? 자, 그 다음 이만큼을 계산해야 돼. 그럼 이만큼은 어떻게 계산해? 그치? 요 표준정규분포 그래프, 그러니까 표준정규분포 표 같은 경우는 항상 그래프래. 얘가 지금 0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가운데. 평균 0부터 해서 양수값까지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표 자체에 0부터 양수값까지만 나와 있어. 나머지 왼쪽은 당연히 뭐 하면 되니까? 대칭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양수값만 나와 있다. 그럼 지금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를 양수 쪽으로 바꿔주면 뭐야? 0부터 1까지겠지, 1까지. 그지? 대칭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0부터 1까지의 확률. 얼마야? 여기 있지. Z가 1.0이라고. 그래서 0.3413이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0.3413하고 0.5를 더하면 되겠지, 그지? 더하면 얼마인데, 그래서? 0.8413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답이 3번이겠네. 됐쇼? 자, 다음 68번. 자, 68번은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그러니까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5라는 얘기지, 그지? 이렇게 나와 있지. 이때 적의 0.8185라고 나왔지. 이때 a 값을 구하래. 자, 그럼 지금 x가 45 이상 a 이하일 확률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는 당연히 지금 z에 대한 표지. 그러니까 표준정규분포 표잖아,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저거를 비교를 하려면 얘를 z로 좀 바꿔줘야 돼. 맞지? z로. 그럼 일단 표준화를 좀 해볼게. 그럼 45에서 얼마를 빼는 거야? 50 빼고 나서 얼마? 5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지? 얘는 그냥 z로 바꿀게. 얘는 a-50 나누기 얼마? 5라고 하면 되겠지, 그지? 이게 지금 0.8185란 얘기거든. 자, 그 다음 얼마지? 마이너스 1 이상. 그 다음에 5분의 얘 모르지, 그지? a-50 모르잖아. 맞지? 0.8185. 오케이, 이렇게. 자, 이제 요거 가지고 그림을 좀 그려볼게. 가운데가 0이지. 표준정규분포 평균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 왼쪽쯤에 있겠지. 마이너스 1. 이렇게. 그지? 그럼 마이너스 1부터 당연히 지금 얘가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아예 몰라. 뭐 0보다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얘 이럴 때는 이제 확률을 좀 보면 되는데 얘 확률이 0.5보다 어때? 크잖아. 그럼 당연히 이쪽에 있을 수 있어, 없어? 절대 없겠지. 왜냐면 반이 0.5니까, 그지? 반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얘가. 그러니까 얘가 좀 뒤쪽에 많이 멀리 요렇게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 정도로. 맞아? 그럼 마이너스 1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이라는 건 이만큼의 면적을 얘기하는 건데 자, 표준정규분포표는 0부터 양수값까지만 나와있다 했지, 그지? 그럼 이만큼은 저기에 대응했을 때 0부터 1까지의 확률과 똑같을 거 아니야? 대칭을 시켰을 때, 그지? 그러면 이만큼이 얼마야? 0.3413이겠지, 그지? 맞아? 그러면 0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란 얘기야? 여기서 빼버리면 되잖아. 얼마야? 그지? 0.477이라고 나와있지. 그지? 그럼 0.4772의 확률을 갖고 있는 애가 누군데? 얘가 지금 2.0이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 얘가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지. 2.0. 그치? 됐어? 네. 되지? 그럼 5분의 a-50이 2란 얘기니까 a-50은 얼마? 60. 10이고 a는 60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네. 됐냐? 유형이 17까지 있는데요. 응? 유형이 17까지 있는데요. 아, 진짜? 다 못하려나? 나도. 그렇겠지. 한경이 좀
자, 일단 볼게.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봉사 시간은 평균이 48시간이고 표준 편차가 10시간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x가 봉사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 평균이 48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죠? 여기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이 학생이 봉사 시간이 58시간 이상일 확률. 그러니까 식을 쓰면 x가 58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뭐 이런 말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이걸? 그냥? 지금 나와 있는 게 또 이제 z니까, 그지? 표준화해서 바꿔주면 돼. 그럼 z는 뭐라고 할 수 있지? 58에서 48 나누기 10이니까 얼마야? 1인가? 그러니까 z가 1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말이지. 자, 그럼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돼? 가운데 0이고 1이면 여기지, 그지? 요만큼. 얼마야, 이거? 자, 이만큼 계산할 때는 잘 봐. 이게 저 표에서는 당연히 0부터 양수값까지만 나와 있다 했잖아. 맞지?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끝까지란 말이야. 1부터. 그러면 이 전체 요만큼이 얼마지? 0.5지. 0.5에서 표에 나와 있는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빼주면 이만큼이 나오겠지.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0.5에서 뭐야? 0.3413을 빼주면 되겠지. 얼마야 그러면? 0.1587? 그래서 0.1587 뭐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그러니까 다 이런 것만 할 거야. 그래서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84번은 어느 도시의 고등학교 학생 5,000명의 수학 성적이 평균이 60점이고 평균 60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점이래.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60,10의 제곱이지. 자, 5,000명의 학생 중에서 수학 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 수. 그러니까 x가 뭐인 거고 하는 얘기야? 80 이상. 이게 x가 지금 점수니까 80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야. 자, 표준화 해볼게. z가 뭐야? 좀 빨리 해볼게, 이제. 빼고 나눠주면 2 이상이지, 그지? 2 이상이라는 건 당연히 또 어떻게 되겠어? 0.5에서 그치. 여기 2니까, 그지? 이만큼. 0.5에서 0.4772를 빼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얼마야? 0.0228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80점 이상일 확률이 0.0228이라는 얘기야. 근데 얘네가 몇 명이라고? 이 학교 학생이 5,000명이 있다며. 그치?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돼? 곱하기 5,000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80점 이상인 학생이 대략적으로 나오겠지. 그치? 계산하면 할 수 있지. 할 수 있겠지? 그 다음 1289. 자, 어느 농장에서 생산되는 포도 한 송이의 무게가 평균이 얼마? 500이고 표준 편차가 50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자, 이 포도 한 송이 가격이 가격이 표랑 같대. 표와 같이 무게를 기준으로 정했을 때 포도 한 송이 가격의 기대값을 구하래. 포도 한 송이 가격? 이거는 지금 가격이 아니라 이 무게구나. x는 무게지 지금. 자, 여기서 이제 가격에 대한 기대값, 가격의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뭐 해봐야지 뭐. 일단은 x가 가격이 500 미만일 확률을 먼저 구해볼게. 얼마야 이건? 가운데 거를 구할까? 가운데 거가 어차피 양 끝에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무게가 500 이상 550 미만일 확률을 구해볼게. 얼마야 계산하면? 얘 계산하려면 표준화를 해야겠지, 그지? 표준화하면 되냐? 여기 500에서 빼면 0. 그지? 500에서 500 빼는 다음에 50 나눠주는 거니까 0이지. 얘는 1이겠지, 그지? 얼마니까 0.34란 얘기지. 맞아? 네. 그렇지. 이때 가격이 얼마라고? 1,100원이란 얘기 아니야? 맞지? 요만큼 들어오는 그 가격이 1,100원이고 그 다음에 500 미만일 때가 1,000원이고 550 이상일 때가 1,200원이래. 그렇지. 그럼 500 미만이면 얼마야? 500 미만일 확률은? 500 미만일 확률. 이것도 표준화하면 되잖아. 어떻게 돼?
Z가 0 아니야? 네. 500에서 500 빼고 50 나눠주면 되니까, 그지? 0보다 작을 확률이니까 0.5겠지? 네. 그치? 그 다음은 550 이상일 확률은? Z가 1 이상이란 얘기잖아. 맞지? 그럼 1 이상일 확률이 얼만데? 0.16이겠지. 0.5에서 이거 빼면 되니까. 맞아? 그렇지. 그럼 이거의 기대값이래.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1,000원인 가격이 있고, 무게가 500 미만일 때 1,000원이 있고, 그 다음에 1,100원짜리가 있고, 1,200원짜리가 있잖아. 그치? 그리고 요거에 해당하는 확률이 각각 얼마야? 0.34지. 얘는 0.59. 미안해. 잘못 썼네. 얘가 뭐야? 얘가 0.59, 0.34, 얘가 0.16이잖아. 맞지? 그럼 기대값이니까 뭐 하면 돼? 곱한 다음에 다 뭐해? 더하면 되겠지. 그치? 곱하면 얼마야? 100원이었었네, 내가 지금? 미친놈 아니야? 얼마냐, 곱하면? 500원인가? 그치? 500원. 500원 더하기 얘는? 34 곱하기 11이잖아. 34 곱하기 11이잖아. 나이씨. 374? 맞아? 374원. 그 다음 얘는? 12 곱하기 16이네. 왔다, 씨. 7, 2, 1이니까 192원.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1,000원짜리라는 건 결국 500 미만이라는 얘기잖아, 무게가. 그렇게 나오는 확률이 이제 0.5니까. 그치? 그러니까 요거,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그냥 저 앞에서 했던 이산확률 변수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 그치? 가격이 지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각각의 확률이 밑에 있으니까 곱해서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얼마야 계산하면 이거? 6에다가 5, 566에다가 500 더하면 1066원인가? 맞냐? 1066원 뭐 이렇게 나오겠네. 맞지? 자, 93번 볼게. 자, 오늘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교 시간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30분이고 표준 편차가 5분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대.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보면 알겠지만은 아까 그 확률 밀도함수 fx는 별로 의미가 없지. 그 식은. 그냥 계속 정규분포로 나와 있지. 근데 여기는 좀 좋은 게 앞에 이항분포 같은 경우는 너네가 이항분포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지. 대놓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 따른다라고 해서 기호 이렇게 써주면 돼. 자, 이때 등교 시간을 확률변수 x라고 할 때, x라고 했지. 이때 x가 a 이상일 확률이 0.8413이래. 이때 a 값 구하래. 자, 마찬가지로 이거를 표준화를 해볼게. 왜냐면은 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표가 표준화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 표니까 표준화를 좀 해볼게. x가 a 이상 표준화하면 z가 어떻게 돼? a-30 나누기 5 이상이라고 할 수 있지, 그지? 얘가 지금 0.8413이다라고 나온 거잖아. 자, 그럼 이거를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로 그려서 한번 해볼게. 자, 요거를 일단 너네가 그 확률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어디 있을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 일단. 당연히 z가 요거 이상이니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확률 자체가 0.8413이니까 어디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지, 그치? 그래야 0.5보다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맞지? 뭐 어렵지 않지? 그래서 요만큼이 돼야 0.5보다 크게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만큼이 0.5잖아. 그럼 이만큼이 얼마나 얘기야? 3413이라는 얘기지. 그럼 이제 0.3413의 확률을 갖고 있는 애가 누군데? 1이지, 1. 그치? 근데 1인데, 근데 얘가 지금 0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얘가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요거 부호만 좀 신경 써주면 돼. 그럼 a-30은 마이너스 5니까 a 값 얼마? 25 뭐 이렇게 나오겠지. 됐냐? 그 다음에 98번. 자, 어느 두 지역 A, B에서 스마트폰 가입자가 한 달 동안 사용한 데이터 용량을 조사했더니 각각 정규분포를 저렇게 따랐대. 지금은 정규분포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확률 변수를 조금 다르게 해서 x, y라고 표현을 좀 해볼게.
자, 지역 A에서 스마트폰 가입자 중 임의로 한 명을 택했을 때 한 달 동안 사용한 데이터 용량이 K 이상일 확률. 그러니까 X가 K 이상일 확률과 그 다음에 B 지역에서 K 이하일 확률. 그러니까 Y가 K 이하일 확률. 이게 뭐가 돼? 둘이 같다 이런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말로 그냥 이 말을 그냥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X가 K 이상, 뭐 Y가 K 이하 이렇게. 자, 당연히 X랑 Y 확률 변수가 같아 달라? 둘이 다르잖아, 그지? 다르잖아, X, Y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뭘로 바꿔줘야 돼? 비교를 해야 되니까 표준화 Z로 바꿔줘야겠지, 그지? 그럼 Z는 K 마이너스 얘는 X에 대한 거니까 500 나누기 얼마? 10이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우변은 어떻게 돼 그러면? Z가 K 마이너스 520 나누기 5라고 쓰면 되겠지. 그 이제 확률 변수가 맞춰졌으니까 같은 그래프에서 비교를 할 수 있겠지. 자, 마찬가지야. 얘는 이거보다 이상이고 얘는 얘보다 이하잖아. 근데 둘이 같다는 건 얘랑 얘가 서로 뭐 하는 얘기야?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란 얘기지. 맞지? 근데 누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몰라. 그지? 그건 사실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 어쨌든 대칭이니까 얘 지금 0을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당연히 둘의 절대값이 어때? 같겠지. 부호만 반대겠지. 그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에 마이너스 붙여서 같다라고 쓰면 된다는 얘기야. 자, 이쪽에다 마이너스를 붙일게. 10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500 이놈하고 5분의 K 마이너스 520이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10 곱할게. 10 곱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500은 뭐야? 2K 마이너스 1040인가 이렇게 나오네. 넘기면 마이너스 3K는 마이너스 1540이네. 맞냐? 맞지? 그럼 K는 얼마야? 이거 딱 떨어지지 않는데? 나 뭐 계산 잘못했냐? 왜 안 떨어지냐? 정수값이 나오는 거 아니야? 보기? 맞지? 뭘 잘못 썼지? 계산을 잘못했나? 2K 마이너스 520에 2배 하면 1040 아니야? 맞잖아. 이거 3으로 나눠주면 안 떨어지잖아. 뭐지? 뭘 잘못 썼나? 500 10 525 맞는데? 아, 이상이래. 아, 이 미친놈아.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네. 그치? 둘 다 이상해. 얘도 이상이래잖아. 이상. 맞지? 네. 얘기 좀 해주지. 그지들아. 아, 씨. 헐짓거렸잖아. 그럼 10분의 K-500하고 그냥 5분의 K-520이 그냥 같다는 얘기지. 이거는. 그지? 방향이 똑같잖아. 그럼 그냥 대칭이 아니라 같은 거지, 그냥. 그러면은 10 곱하면은 K-500은 얼마? 2K 마이너스 1040, 그지? 넘기면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넘기면 얼마냐? 540인가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그러니까 K는 540 이렇게 나오겠지. 됐지? 그 다음에 1302번. 자, 두 확률 변수 x, y가 각각 정규분포를 따른대. 이렇게. 그치? 따른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x가 평균이 6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지. 근데 y는 뭐야? 평균이 16이고 2 시그마의 제곱이지. 요거 잘 써야 돼. 저거 보고 그냥 4 시그마 쓰면 안 된다. 맞지? 자, 이때 x가 8 이상일 확률이 얼마라고? 0.1587이래. 맞지? 자, 그럼 이것도 표준화를 해야겠지. 저 표준 정규분포표가 나와 있으니까. 자, 계산을 해볼게. 자, z가 8-6 나누기 시그마겠지, 그지? 요게 0.1587이란 얘기야. 그러면은 계산을 좀 해보면 얘가 지금 시그마 분의 얼마지? 2가 되나? 그치?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얘가 결과가 0.1587이라는 거는 얘는 지금 가운데를 기준으로 어디에 있단 얘기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시그마 분의 2가 어디 있단 얘기야?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여기? 이쪽에 있지, 오른쪽에 있지. 그치? 그래야 이만큼이 0.1587이 나올 수 있잖아. 왼쪽에 있으면 0.5보다 크니까. 그러면 여기는 얼마라는 얘기야? 0부터 시그마 분의 2까지가 0.1587
3, 4, 1, 3인가? 뭐 이렇게 나오겠지. 더해서 0.5가 돼야 되니까. 그럼 0.3413이 누군데? 1.0. 그러니까 얘가 1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시그마가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지. 그치? 이렇게 찾을 수 있고. 이때 이제 y가 뭐 이상일 확률? 8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 자, 그럼 이것도 이제 표준화를 해주면 되지. z가 8-16 나누기 얼마? 이 시그마가, 그지? 이게 표준 편차였으니까 y의 표준 편차. 그러니까 4가 되겠지. 시그마 아까 2였으니까.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2 이상인가? 이렇게 나오네. 그렇지? 그럼 다시 z를 그렸을 때 마이너스 2라면 0보다 왼쪽쯤에 이렇게 있겠네. 그럼 요만큼 이상이니까 반 얼마? 0.5 더하기 얼마? 0.477이니까 얼마야? 0.9772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우와, 시간이 없구나. 괜찮아. 보강하면 되지. 언제 해요? 필요할 때 해야지. 1306번 한번 볼게. 자, 다음은 지수가 받은 어느 시험 성적의 일부인데, 성적표 일부인데, 자, 과목별, 아까 내가 얘기했던 내용이네, 그지? 지금 그냥 보면, 지수의 성적이 80, 77, 75니까, 그냥 봤을 때는 80점이 제일 높잖아. 국어를 제일 잘 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냥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지금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나와 있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국어의 확률 변수가 x고, 수학이 y고, 영어가 뭐 w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얘네들을 그냥 이 수치로만 비교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려면 얘네들 다 뭐 해야 돼? 표준화를 해줘야지, 그지? 그래서 국어 성적에 대한 표준화. 지금 x 값이 80인 거야, 지수의 성적이. 그러면 80 마이너스 얼마? 60. 평균 60 나누기 8을 하는 거지.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얘가 20 나누기 8이니까 2.5, 그지? 2분의 5.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수학 성적에 대한 표준화는 어떻게 돼? 77 마이너스 65 나누기 4니까 얼마지? 3이지. 10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75 마이너스 영어 65 나누기 5잖아. 얼마야? 계산하면 2라고 할 수 있지. 10이니까. 5분의 10이니까. 그러면은 뭐가 제일 잘 본 거야? 수학이 제일 잘 본 거야. 그지? 그러니까 가끔 이거 너네 좀 헷갈려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걸 등급이 아니야, 이거는. 2등급이 더 잘 봤어요. 이게 아니야. 큰 게 잘 본 거야. 알았지? 큰 게.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그래프를 그렸을 때 지금 얘를 표준화했을 때 값이 지금 2하고 2.5하고 3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2가 여기 있을 거고 2점은 한 이쯤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한 3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표준정규 분포인데 성적이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때? 당연히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못한 거야? 잘한 거 아니야? 점수잖아. 만약에 그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그냥 여기 예를 들어서 수학 점수가 만약에 한 뭐 80점이 평균이야. 네. 그럼 오른쪽으로 갔으면 좋은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여기 높을수록 좋은 거라고 숫자가. 알았지? 그러니까 제일 잘 본 건 수학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이 국어, 그 다음 영어. 됐어? 1310번 320명을 모집하는 어느 회사의 입사 시험에 2000명이 응시했대. 응시자의 점수는 이거 잘 나온다. 점수가 평균이 240점이고 표준 편차 얼마? 20점의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요 최저 합격 점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2000명 중에 몇 명을 뽑는 거야? 320명. 그럼 합격률은 2000분의 320이지. 그러면은 2 까면 160이잖아. 1000분의 160이니까 얼마야? 00 까면 100분의 16이니까 0.16이 합격률이지. 맞아? 그럼 생각을 해봐. 이건 그냥 점수만 가지고 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거야. 면접 뭐 이런 게 없이 점수만 가지고. 그럼 생각을 해봐. 자, 점수가 1등인 사람부터 쭉 해서 320등까지 있을 거야. 320명 뽑으니까. 맞지? 그 점수대로 쭉 나열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합격자의 최저 점수는 얘지. 320등 한 애가 합격자의 최저 점수일 거 아니야. 321등부터 떨어지니까. 맞지? 그러면 지금 X가 점수니까, 확률별수 X 점수니까 이 점수 320등 한 애의 점수를 K라고 했을 때 X가 K 이상이라는 거는 이런 확률은 얘가 합격률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0.16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하냐? 이게 합격률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최저 점수 이상 맞으면 합격이니까 이게 합격률이잖아.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표준화를 하면은 K-240 나누기 20 이렇게 계산했을 때가 0.16이란 얘기야. 됐어? 0.16. 자, 이거 대충 계산해보면, 그래프 그려보면, 당연히 얘는 지금 어디 있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이쪽쯤에 있겠지. 그치? 왜냐면은, 그래야 0.16 이렇게 확률이 나올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요만큼이 얼마란 얘기지? 0.34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표가 항상 0부터 가운데부터 양수값만 나와 있다 보니까 표를 보고 풀려면 이쪽을 계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쪽을 알아야 돼. 이쪽이 얼마인지. 이거 보고 알 수는 없어. 그래서 요 반 0.5에서 0.16을 빼서 0.34라고 하는 거지. 표에는 0.34로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0.34일 때가 얼마야? Z가 1.0이지. 그치? 0.34일 때가 1.0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게 1.0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20분의 K-240이 1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K-240이 얼마? 20이지. 그래서 K 값은 260 이렇게 쓰면 돼. 그러니까 합격자의 최저 점수는 260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얘는 잘 나온다 이 유형. X는 아니지. 오다. 응? 하나 더 있는데? 응, 괜찮아. 할 수 있어. 요거 유형 몇 개야? 이양 공부도요? 이것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5개밖에 없어. 할 수는 있긴 한데 아니다. 오답이나 하자. 네.